코리아 도미넌트.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힘.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평화로운 밤하늘을 가르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공격 무기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었고 속도는 마하 3에서 5, 목표는 아부다비의 민간 및 군사시설이었어요. 당시 UAE는 미국제 패트리엇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요격에 성공했지만 모든 위협을 막아낼 수는 없었어요. 이 사건 이후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중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재 방공망만으로는 국가를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아랍에미리트 전역이 긴장했던 그 순간 중동 최강의 방공망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동 방공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즉시 대규모 방공망 재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중장거리 방공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예산이 수조 원대, 범위는 아랍에미리트 전 영토, 목표는 다층 통합 방공망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방공 시스템들이 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UAE의 하늘을 지키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힘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검토한 후보들은 정말 쟁쟁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패트리엇 최신형. 운용 국가는 18개국, 걸프전 이후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나토 표준에 검증된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공 시스템이죠.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 높은 도입 비용, 긴 납기 기간, 그리고 비싼 유지보수 비용이었어요. 두 번째, 러시아의 S-350과 S-400. 탐지 거리는 최대 400km,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러시아, 중국, 터키 등에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어요.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성 문제,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기술 지원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럽의 에스터 30.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했고 다국적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군 등에서 운용되고 있었죠. 유럽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이었지만 중동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의 천궁2. KMSAM 블랙2라고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세계 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예였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했어요. 한국은 후보로 올랐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UAE의 평가 기준은 달랐습니다. UAE가 중요하게 본 건 단순한 명성이 아니었어요. 실전에서 정말 작동하는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UAE의 5대 평가 기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실전 성능입니다. 실제 요격 능력, 명중률,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중요했죠.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적응성입니다. 사막 기후 대응, 고온 환경 작동, 모래먼지 대응 능력이 필요했어요.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모래 폭풍이 부는 환경에서도 말이죠. 세 번째, 운용 효율성입니다. 유지보수 용이성, 가동률, 부품 수급이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어려우면 소용없으니까요. 네 번째, 기술 협력입니다. 맞춤형 개발 가능성, 기술 이전 의지, 장기 파트너십이 필요했어요. UAE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체 방위산업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납기와 가격입니다. 납품 시기, 총 도입 비용, 생애 주기 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아야 했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10년 후에 오거나 예산을 초과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5가지 기준으로 후보들을 평가했을 때 천국-II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천국-II는 몇 가지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향 요격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방공 미사일은 위로 올라가면서 표적을 요격하죠. 하지만 천국-II는 다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후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위에서 아래로 직격할 수 있어요. 이걸 하향 요격, 힘-2-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계에서 소수의 시스템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탄도미사일은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가장 빠릅니다. 일반 요격 방식으로는 놓치기 쉽죠. 하지만 하향 요격은 위에서 기다렸다가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 다층 방어 능력입니다. 천국-II의 핵심 스펙을 보면 탐지 거리는 100km 이상, 요격 고도는 15에서 20km,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처리할 수 있고 반응 시간도 매우 단축되어 있습니다. 천국-II는 레이더, 발사대, 지휘 통제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와도 대응할 수 있죠. 세 번째, 모듈형 설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레이더를 추가하거나 발사대 개수를 조정하거나 다른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방공망 구축이 가능한 거죠. UAE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유연성이었습니다. 2021년 말 UAE는 모든 후보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사막 환경에서 진짜 미사일을 쏘고 진짜 표적을 맞추는 실사격 시험이었죠. 한국 측은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UAE의 사막 기후에 맞춰 센서를 조정하고 레이더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어요. 고온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하고 모래먼지 속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시험 당일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기술진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의 탄도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천국-II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합니다. 컴퓨터가 궤적을 계산하고 최적의 요격 시점을 찾아냅니다. 3, 2, 1 발사. 천국-II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두 물체. 수만 분의 1초의 계산 끝에 직격 명중. 표적이 공중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관측소 안에 UAE 관계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방산 전문지에 따르면 UAE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성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 한 번의 시험이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실사격 성공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내세운 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UAE의 방공망을 함께 구축하는 장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협상단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볼까요? 첫째, 기술 협력입니다. 기술 이전 협의가 가능하고 공동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UAE 기술진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UAE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죠. 둘째, 현지화 지원입니다. UAE 내 정비 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부품 생산을 협력하며 빠른 기술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기술자가 오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UAE 현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셋째, 빠른 납기입니다. 예정 납품 시기는 2년에서 3년 내 단계적 배치가 가능하고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부 경쟁 시스템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했지만 한국은 훨씬 빠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합리적 가격입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 운용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죠.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보다 30에서 4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UAE의 요구사항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시스템이 당신들의 국민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UAE 의사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022년 1월 한국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중동 순방 일정 중에서 UAE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천국-II 수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양국 정상은 국방, 에너지,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천국-II가 있었어요. UAE 왕세자는 최종 브리핑을 받습니다. 성능은 실사격으로 검증됨, 가격은 경쟁력 있음, 납기는 가장 빠름, 기술 협력은 최상급, 신뢰도는 매우 높음.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았다. 왕세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2022년 1월 말 UAE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UAE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한국의 천국-II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 수출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BBC, 로이터, 디펜스 뉴스, 제인스 디펜스 등 주요 국방 전문지들은 이를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도 즉시 브리핑을 열었어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 한국 방산 전체의 위상이 올라간 순간이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천국-II 수출 성공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우수성입니다. 천국-II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필요성이 반영된 실용적인 설계였죠. 하향 요격 능력, 빠른 반응 시간, 높은 명중률, 이 모든 게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둘째,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 시스템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 시스템은 95, 러시아 시스템은 80, 한국 천국-II는 60에서 70 정도였어요.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했습니다. 여기에 운용 유지비까지 낮아서 20년 생애 주기로 계산하면 비용 차이는 더 커집니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납기를 비교해보면 경쟁사 A는 5년에서 7년, 경쟁사 B는 4년에서 6년이 걸렸지만 한국 천국-II는 2년에서 3년이면 납품이 가능했어요. UAE는 지금 당장 방공망이 필요했습니다. 5년 후가 아니라 말이죠. 한국의 생산 능력과 공급망 관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파트너십입니다. 접근 방식을 비교해보면 경쟁사들은 완제품 판매 모델로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고 현지화는 최소화하며 판매 후 관계는 종료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 협력 모델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현지화를 최대화하며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UAE의 방위산업을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기술력, 가격, 납기, 파트너십,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K-방산의 구조적 승리였죠. 계약 후 약 2년, 천국-II는 UAE의 주요 방공 거점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아부다비, 두바이,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들. UAE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운용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첫째, 대응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기존에는 표적 탐지 후 5분에서 7분이 걸렸는데 천국-II는 표적 탐지 후 2분에서 3분이면 되었습니다. 개선율이 50% 이상이었죠. 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위협을 발견한 순간부터 요격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어요.
미사일 방어에서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둘째, 통합방공망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존의 패트리엇, THAAD와 천국-III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고도별로 촘촘한 방어망이 구축되었어요. 고고도는 THAAD가, 중고도는 천국-III가, 저고도는 패트리엇과 단거리 시스템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높이에서 날아와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 복합 위협 대응 능력입니다. 만약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수십 대씩 날아온다면 천국-II는 모든 표적을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로 요격할 수 있어요. 다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넷째, 높은 가동률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평균 가동률은 75에서 80%였는데 천국-II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방공 시스템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점검 중일 때 공격받으면 끝이니까요. 천국-II는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서 가동 중단 시간이 최소화되었습니다. UAE 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천국-II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UAE 공군 관계자는 기름 넣으면 돌아간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실전적이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천국-II가 UAE에서 성공하자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천국-II에 대한 정보 요청서 RFI를 보냈습니다. 발행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대상은 천국-II, 목적은 중거리 방공망 현대화였죠. 더 나아가 걸프 3국 통합방공망 구상에 천국-II를 포함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이라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 초기 접촉이 있었고 2024년에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기술 설명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라크는 오래된 소련제 방공망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천국-II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죠. 카타르, 오만 등 다른 걸프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중동 전역에서 한국 방산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주목할까요? 첫째, 다변화 전략입니다. 무기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고 싶어 해요.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거죠. 한두 나라에만 의존하면 정치적으로 취약해지니까요. 둘째, 실용주의입니다.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 좋고 실전 능력도 검증되었어요. UAE에서 실제로 잘 작동한다는 게 증명되었으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셋째, 기술 협력입니다. 자체 방산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있어요. 자체 방위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기술 협력에 적극적이니까요. 넷째,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한국은 중동 지역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어요. 어느 쪽 편도 아니니까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중동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으로 덮일 수 있다고요. K-방공망의 중동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II의 UAE 수출, 이건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여정을 되돌아볼까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수입 의존 시기였습니다. 모든 무기를 외국에서 구입했고 자체 개발 능력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은 방산 수입국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를 개발했고 기본 무기 체계를 국산화했으며 소량 수출도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한 거죠. 처음엔 단순한 무기부터 점점 복잡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했고 FA-50 경공격기를 동남아에 수출했으며 세계 10위권 수출국에 진입했어요. 2010년대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었죠. 가성비 좋은 무기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202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글로벌 강자가 되었습니다. 천국-II를 UAE에 수출했고 KE 전차를 폴란드에 대량 수출했으며 세계 3위에서 5위권으로 도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세계 방산 수출 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프랑스, 4위는 독일, 그리고 5위에서 8위 사이에 중국, 영국, 스페인,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8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위에서 5위가 예상되고 있죠.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전 경험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휴전 상태예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사포, 드론, 잠수함, 모든 종류의 위협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는 실전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져요.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싸움에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둘째, 산업 생태계입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 강국이죠. 이 산업들의 기술이 방산으로 융합됩니다. 조선 기술은 군함으로, 자동차 기술은 장갑차와 엔진으로, 전자 기술은 레이더와 통신으로, 반도체 기술은 유도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들이 쌓아온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가 빠른 납기와 높은 신뢰성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유연성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전통 강국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은 적극적이고 기술 이전은 전통 강국은 소극적이지만 한국은 협력적이며 공동 생산은 전통 강국은 선별적이지만 한국은 개방적이고 의사결정은 전통 강국은 느리지만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요. 커스터마이징도 해주고 기술도 나누고 함께 생산도 하는 거죠. 넷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과 성능 매트릭스를 보면 한국은 높은 성능의 중간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 스위트 스팟이 많은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유럽입니다. 이미 폴란드에 K 전차, K9 자주포, FA-50을 대량 수출했어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동남아시아입니다. 필리핀은 방공망 현대화가 필요하고 베트남은 해군 전력 증강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태국은 장갑차 수요가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군 현대화 수요가 크지만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한국 무기가 딱 맞는 선택지인 거죠. 셋째, 신흥시장입니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큰 시장 잠재력이 있고 진입 장벽이 낮으며 가격 민감도가 높아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천국-III 개량형, 무인 전투 체계, 레이저 무기 등 더 앞선 기술,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죠. 천국-III의 UAE 수출은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진짜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1950년대에는 0에서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소량 수출을 했으며 2020년대에는 급성장했고 2030년대에는 세계 톱 3에서 5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II의 레이더는 UAE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말이죠. 천국-II의 성공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술력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UAE 사막에서의 실사격 성공,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둘째, 고객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의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해요. UAE가 원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파트너,
함께 성장할 동반자였죠. 셋째, 외교와 산업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해요. 정상 외교가 뒷받침하고 기업이 성능으로 증명하고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큰 성과가 나옵니다. 넷째,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필요해요. 천국-II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쌓여서 나온 결과예요. 2022년 UAE가 선택한 건 한국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성실함, 그리고 한국과의 미래였습니다.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 중 하나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천국-II UAE 수출의 핵심 정보를 정리하면 계약 연도는 2022년, 계약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 납기는 2년에서 3년, 성공 요인은 기술력과 가격, 그리고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UAE 국방부 공식 발표, 한국방위사업청 자료,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디펜스 뉴스, SIPRI 보고서, 그리고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이며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신뢰로 세계를 향하는 K-방산. 여러분, 감사합니다.